미국을 방문한 한국 관세협상단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LA의 한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가 체포를 피하려다 연방이민단속요원에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폴리버시의 전 시장이 길거리에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한국의 관세 협상단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 측 관세 협상 실무 책임자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은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일부 또 진전이 있었고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나 필요하면 이제 화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김 실장은 협상 전 양국의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말했지만 협상 이후엔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한미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놓고 자금 구성과 공급 기간, 이익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단은 구체적 쟁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결과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제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한미 간에 서로 투자도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협상단은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미국에 도착한 당일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 타결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표단은 중요한 계기라고 답했습니다. 이때까지 한미 간 세부 조율이 끝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건 3,500억 달러, 한화로는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금입니다. 미국 언론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투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향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을 선불로 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왔습니다.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미국의 보수 성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진짜와 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 국내 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 금액은 의회 승인이나 법률 없이 트럼프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국부 펀드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관세를 이용해 동맹국에게 수천억 달러를 강요하고 이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한 선례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측근들로부터 그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패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트럼프 투자 펀드도 그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다음 주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8시 10분쯤 평양 남쪽인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350km쯤 날아간 탄도미사일들은 동해상이 아닌 북한 내 육지의 목표물에 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북한이 쐈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 11다 4.5와 같은 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쏜 이후 5개월여 만으로 올해 들어 5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선 첫 발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다음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점에 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에이펙에 어떤 메시지는 전달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도발에 나선 건데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거란 해석입니다. 혹시 트럼프와 만나더라도 비핵화는 없다. 핵 보유국 인정을 해라는 그런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처음 공개했는데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안개 속입니다. 휴전 합의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취소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하르키우 시내의 한 도로. 유치원 건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회색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건물 앞 주차된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0개 지역에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28발의 탄도 순항 미사일과 405대의 드론을 발사했는데 이번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생후 6개월 영아와 12살 여자아이가 포함돼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했습니다. 주요 에너지와 철도 기반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러 정상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갖는데 합의했는데 휴전 조건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이 회담을 놓고 시간 낭비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시설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어젯밤 미군이 남미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마약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습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지난 대류 8번째 마약 밀수 선박 타격 작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7차례 작전이 카리브해 해역 중심이었다면 이번 공습은 처음으로 태평양에서 이루어져 작전 구역이 확장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미 마약 조직을 국민을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군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LA의 한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체포당하지 않으려다 단속 요원에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민 단속 현장 등을 중계해온 리차드 LA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요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리차드 LA는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있으며 첫 법정 출석은 연기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당장 다음 달부터 주민 550만 명이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주 전역 푸드뱅크를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자원봉사단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8천만 달러의 긴급 예산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방위군 투입이 단속이 아닌 인도적 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항공 관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발표한 운항 계획에 따르면 시카고 오헤어, 뉴워크 리버티, 휴스턴 공항 등에서 잇따라 지연이 보고됐습니다. 또 LA와 플로리다 잭슨빌 공항 역시 관제 인력 부족으로 운항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셧다운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관제사들이 항의의 뜻으로 예고 없이 결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교회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휴스턴 인근 훅스 미모리얼 공항에서 이륙했으며 모두 텍사스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는 인근 공원에 긴급 착륙을 시도하던 소형 항공기에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보행자와 기장 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플리버시의 전 시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플리버의 한 대마초 판매점 앞에서 전직 시장 윌 플래거넌이 한 남성에게 목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뒤에서 달려온 용의자가 플래너건을 습격하고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플래너건은 중태를 입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가해자인 31살 노숙자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조지아주에서 한 남성이 보육시설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개원을 며칠 앞둔 보육시설 스타키즈 아카데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빨간 휘발유통을 든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설 주인에 따르면 8개월 전에도 누군가 화장실을 부수고 물을 틀어 건물을 침수시킨 적이 있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온타리오 지역 10번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화요일 오후 1시 15분쯤 발생했으며 21살 트럭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 국회가 오늘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반은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과 관련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조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시애틀 영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한 내용의 공지문 하단에다가 그 총영사관의 대표 전화라든지 긴급 전화, 출장소의 대표 전화와 긴급 전화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편 김태호 의원은 LA 총영사관이 2차례 패소한 가수 유승준 씨 소송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K-팝 댄스 수업을 시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4일 특별 선거를 앞두고 한인타운에서 한인 유권자들을 도와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미연합회는 내일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무실을 오픈해 투표 정보가 필요하거나 투표용지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 유권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LA 국제공항의 5번 터미널이 폐쇄됩니다. LA 월드 에어포트는 터미널 업그레이드와 도보 개선을 위해 10월 28일을 마지막으로 5번 터미널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 등은 다른 터미널로 이동하게 되며 새로운 터미널은 2028년 올림픽 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시의 스쿨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영업체들과 시정부가 계약 기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1월 1일부터 스쿨버스가 중단돼 약 15만 명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의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K-팝 댄스 수업이 제공됩니다. 대학 측은 제니퍼 아치볼드 음대 상업무용과 교수가 올해 처음 학생들에게 K-팝 안무 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 수업을 통해 미국 댄서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안무가인 아치볼드 교수는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영국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난 2022년 LA K콘에서 학생들과 처음 K-팝 창장 안무 무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임천빈 샌디에고 한인회 명예회장이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니어 어치브먼트 샌디에고는 비즈니스와 자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는 인물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올해는 임천빈 명예회장과 잭 레이먼 컴퍼니스 회장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개최됩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문의 818-974-4989 818-974-4989.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이 특정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주범이 2년 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의 공범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은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그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은 지난 2023년 4월 중국인과 한국인 범죄자들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대치동 학원가의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뒤 그들의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 전담반을 파견해 박 씨를 살해한 주범 A씨를 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의 수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캔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1,000명에서 2,000명일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6월과 7월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에서 검거된 스캠 피의자 3천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해선 피해자라기보단 대부분 범죄 가담자로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엔 스캠 범죄 단지가 50여 곳 있는데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 특구에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내각 인사와 정책을 들여다보면 강성 보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취임 첫 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両政府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進めていきたい。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 반한 이미지를 의식한 듯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보였습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당분간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각엔 강경 보수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엔 독도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기하라 전 방위상을 기용했습니다. 竹島が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到底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모태기 신임 외무상도 위안부 협상 논란을 두고 한국은 항상 꼴대를 움직인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한 인물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에서도 강한 경제, 강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国家国民のため結果を出していく。強い日本を作るため絶対に諦めない. 이른바 안보 3문서의 조기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리려던 걸 더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차세대 추진력 잠수함 보유,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 정보기관 강화 등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조차 보수층을 되찾기 위해 자민당이 더 오른쪽 노선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된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은 물론 K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영기 기자입니다. 자망을 하던 잠수함이 물살을 가르며 수면 위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이 잠수함은 승조원 50여 명을 태우고 최대 20노트 속도로 자망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중형 잠수함입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략 자산인 만큼 빼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 장영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진수식을 갖고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외형만 커진 것이 아니라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됐습니다.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춰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리튬 전지를 탑재해 기존 대비 수중 자망 일수가 크게 늘어나며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시험평가 기간을 거친 장영실함은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첫 선을 보인 장영실함은 독자적 방산 기술이 집약된 만큼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조선업계는 이 거대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의 컨소시엄 그리고 독일 업체가 수주전 최종 후보에 오른 만큼 이번 장영실함의 진수식에 더욱 이목이 쏠렸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금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전 씨는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을 시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백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바꾸게 해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고 그라프 목걸이도 분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그제 전 씨가 해당 금품 모두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전성백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에서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말했고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에 전 씨가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한 금품을 김 여사가 받은 것까지 확인했고 지난해 다시 금품 전체를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전 씨가 주장하는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전 씨가 금품을 보관하던 장소와 반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통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한 뒤 김 여사의 직접 수수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한국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한 남색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김진웅 기자입니다. 인천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운전기사에게 삿대질하며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버스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이 말려보지만 이를 뿌리치고 다시 달려듭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모두 4명. 버스기사는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1분 동안 이어진 무차별 폭행에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운전기사를 내리지 못하게 붙잡기까지 했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펑 소리 나고 깜짝 놀랐죠. 기사가 얼굴에 피범벅이 나서 수갑차고 가셨죠. 버스기사는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교차로와 상가가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달리는 데서 뭐 40-50km 아니면 더 높은 데서 그랬으면 살인이죠. 내가 보니까 한 27, 8대 맞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남성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삼성전자가 헤드셋 형태의 IT 기기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IT 기기 시장 패권을 놓고 애플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제미나이, 맨하탄 브릿지로 안내해줘. 스키 고글과도 닮은 IT 기기를 쓰고 AI 비서에게 뉴욕 안내를 부탁하자 눈앞에 마천루가 즐비한 뉴욕 모습이 펼쳐집니다. 피자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캐스테 피자이 비노는 뉴욕시티에서 정통 목재 화덕 나폴리 스타일 피자로 유명한 마치 식당 안에 있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성이 구글 퀄컴과 손잡고 처음으로 선보인 헤드셋 형태의 확장현실 기기 갤럭시 XR입니다. 공간과 동작을 인식하고 착용자의 눈동자를 추적하는 카메라 12개와 다양한 센서가 장착됐고 구글의 AI 비서 제미나이가 탑재됐습니다. 착용자의 시선은 물론 손동작과 음성을 인식해 앱을 실행합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스포츠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멀티뷰를 통해서 창을 자유롭게 옮기고 사이즈도 조절해서 착용감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가볍고 가격은 절반 수준인 26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함께 음악, 게임, 스포츠 등 풍부한 확장현실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딱 2배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선도의 파트너들과 함께 굉장히 큰 XR 생태계를 이번부터 만들어간다. 이게 시작점이다라는.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IT 기기의 형태는 이런 헤드셋에 이어 AI 기술이 접목된 안경으로 진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AI가 갑자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내 의도와 결합해서 비서 역할까지 해줄 수 있게 되다 보니 안경이라든가 머리에 쓰는 헤드셋 같은 이런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를 굉장히 포텐셜하게. 지난달 메타는 AI 기능이 가미된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는데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대중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차세대 IT 기기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정말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첫 협상 당시 지나친 자화자찬에 역풍이 분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